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법은 없다. 판매 부수 100만 부를 돌파한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의 이민규 교수는 안 된다고 지레 포기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며 시작을 꿈꿀 수 있는 따뜻한 조언을 건넨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간 사람을 찾아본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다. 세 번째, 그대로 실천한다. 임상심리 전문가인 아주대 이민규 교수는 명실공히 자기 개발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국내외 독자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꿈과 희망의 멘토 이민규 교수를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인데요. 10대, 20대 젊은이들이 뭐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나 뭔가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행복한 청년기, 더 나아가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의 저자 이민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민규 교수님은 전문 영역인 심리학에 기반한 동기부여와 자기계발서와 강연으로 인기가 대단하신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민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방학도 끝나고 상당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그동안 이제 자료 준비를 해놨던 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동안 썼던 책이 네. 1%로 경쟁하라 이런 책이었던가요? 네. 1%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아. 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뭐 이런 책들이죠. 아, 주로 이제 1%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네, 네. 그 무슨 뜻인가요, 1%? 사실 그 1%에는 여러 가지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은 차이, 뭐 작은 시작이 결과적으로 큰 격차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면 1%가 99%를 흔들 수 있나요? 그러면 그래요? 실제로 그 인간과 침팬지의 DNA 구조는 예. 99%가 동일합니다. 아, 예. 딱 1%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1% 때문에 사실은 인간의 삶과 침팬지의 삶은 완전히 다른 거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뭐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거창한 차이가 아니라 정말 미미한 작은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네. 99%를 바꾸려면 너무 힘든데 맞습니다. 1%를 바꾸는 건 별로 힘들지 않으니까 네네. 사람은 누구나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네. 1%만 바꾸면 된다. 네. 그 이번에 새로 내시는 책도 1%에 대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이제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예.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중도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그 작은 시도를 통해서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책도 쓰시고 네.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죠. 네, 그리고 물론입니다. 강연도 많이 하시고. 네. 근데 상담도 직접 상담도 하시나요? 요즘은 이제 사실 바빠서 그 대면 상담, 1대1의 대면 상담 잘 못하고 있고요. 네. 주로 이제 이메일로 뭐 네. 학생들이나 독자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수님 책이 이제 해외에서도 출간됐고 네. 또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그 네. 내용 일부 실렸다고 하는데 네. 그 많은 책들 중에서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은 어떤 책인가요? 아무래도 그 1995년도 네. 제가 그 처음 썼던 그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네.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 책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대학의 교수로서뿐만 아니라 작가로서 그 생활을 하게 만들어준 그 터닝 포인트가 된 책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그 책을 내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이 책은 사실 관점, 아주 작은 관점을 바꾸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세상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심리학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쓴 책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책이 나온 이후로 네. 그 대중들을 위한 심리학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민규의 첫 책인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이후 12권의 베스트셀러들을 관통하는 그의 핵심 저술이다. 1%의 생각 바꾸기, 그로 인한 1%의 실행과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은 물론 세상을 달라지게 할 수 있다. 생각은 바꿨지만 또 자고 일어나거나 하면 다시 요요 현상처럼 다시 원위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생각 네. 바꾸겠다. 네, 근데 생각 바꾼다고 인생이 달라지나요? 물론이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생각을 바꾸면 네. 이제 바꿔서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네. 분노를 조절해서 바꿨는데 네. 그 의지로 바꿨지만 한 1시간 지나면 다시 분노로 돌아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바꿔요? 그게 다시 노력하는 거죠. 아, 계속 네. 자꾸 노력해야 된다. 길이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되게. 네, 네. 자꾸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듯이 네. 생각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습관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 결국 네. 생각만 바꿔서는 안 되고 도 네. 닦듯이 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이죠. 네. 그럼 노력을 한다는 게 이제 사람한테는 의지도 필요하고 힘들잖아요. 네. 그럼 그 노력을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나요? 무조건 해야 되겠다는 것만 가지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사실 누군가에게는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뭐 연애를 하는 것이건 돈을 버는 것이건 아이를 키우는 것이건 근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힘을 가해서 큰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지렛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 먹으면 곧바로 담배를 끊기도 하고 또 술을 끊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렛대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그 지렛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하면 네. 내 성을 갈겠다. 네, 네. 그래 놓으면 담배 못 끊으면 이제 성 갈았으니까 막 네. 비난받잖아요. 네, 네. 그 비난받기 싫어서 네, 네. 그런 것도 일종의 지렛대인가요? 그러면 그런 거를 심리학에서는 네. 공개 선언의 지렛대라고 합니다. 지렛대 맞네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친절한 아빠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은밀하게 결심하는 아빠가 친절한 아빠가 될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아빠가 이제부터는 친절한 아빠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와줘야 되겠다. 아빠가 불친절하게 행동할 때 가차없이 지적해줘. 그러면 아빠는 새끼를 굶어버릴 거야. 이런 아빠가 친절해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아니면 은밀하게 이제 친절한 아빠가 돼야지 이런 분이 친절한 아빠가 될 가능성이 많을까요? 진짜 그렇군요. 외부적인 압력 같은 것도 네,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외부적인 그 압력도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하니까 물론입니다. 공개를 해서 네네. 모든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네. 참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의 힘을 활용해서 자기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것도 역시 그 지렛대를 사용하는 거죠. 심리학자신데 네. 어떻게 해서 심리학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재미있으니까죠. 제가 71학번인데요. 네.
그때 당시 심리학을 한다고 하면 어른들이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네 집 부자니? 취업이 안 됐나요? 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심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죠. 네, 그렇군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때만 하더라도 심리학이 굉장히 그 유행했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안정이 되면 심리학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심리학이 어떤 점이 교수님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나요? 제가 원래 전공이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인데 교육학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 대상 그리고 뭐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고 치면 심리학은 일단은 공부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재미있기도 하고요. 또 활용 가능성도 더 넓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몰입도도 높아지고 더 열심히 하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네. 심리학자로서 저서도 많이 내셨고 네. 또 대중 강연도 많이 하시고 네. 또 상당히 인기 있는 강사이시기도 한데 어떻게 이런 책들을 많이 내게 되셨어요? 그때 아마 1985년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에 있으면서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처음 강의를 할 때입니다. 학생들이 그 심리학을 상당히 어떤 부분에서는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드라마 또는 뭐 영화, 소설 이런 데 소재를 따와서 심리학적인 이론을 설명해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미있는 내용, 그리고 일반인들도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할 텐데, 사실 대학을 못 나온 분들도 계시고, 대학을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심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풀어 쓴 심리학책을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 책을 처음 쓰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지금 생각하면 사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어떻게 그렇게 가상한 생각을 했는지 제 자신에게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사실 그런 시도를 한 분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민규 교수는 그 자신이 최고의 실행가다. 생각을 바꾸는 것은 중요하지만 백날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도루묵이다. 생각을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은 실행이다. 실행을 실천하려면 결심하고 실천하고 유지하는 3단계가 중요하다.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 젊은이들이 많거든요. 네,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오해와 진실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 네. 그 예스 노 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긴장되네요. 긴장하세요. 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심리학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아닙니다. 아, 그럼 심리학자가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없으면 심리학자가 아니지 않나요? 사실 제가 심리학자라고 하면 지금도 독심술을 네.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경계심을 갖기도 하는데 네. 인간이 얼마나 오묘한 존재인지를 네. 공부하다 보면 그런 교만한 생각이나 그 허무맹랑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 어떤 사람이 난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그분은 제대로 심리학을 안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심리학은 실험이 많기 때문에 네, 이과적인 성향이 필요하다. 네. 이해했습니다. 아, 그럽니까? 네, 그 네. 원래 문과인데도 이과적 성향이 필요하네요. 왜냐하면 그 심리학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실험을 통해서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을 제대로 하려면 반드시 그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과적인 성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세상에 대한 관심과 따뜻한 네. 애정이 있어야지 네. 사실 훌륭한 상담자 또는 심리학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문학적인 소양과 음. 이과적인 소양을 겸비할 수 있어야지 네. 저는 좋은 심리학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심리학자가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상담 분야이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실제로 한국 그 심리학회만 하더라도 15개 전공 분과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음. 임상심리학과 상담심리학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회원 중에.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상담을 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물론 심리학 안 하는 사람들도 상담을 하고는 있지만 상담심리 전문가나 임상심리 전문가들은 다 그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이민규가 생각하는 심리학자의 길. 첫째, 해박하고 논리적인 지식 외에 분석적 능력이 필요하다. 분석력을 키우라. 둘째, 탁월한 성과를 내려면 다른 이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자신만의 창조적 능력을 길러야 한다. 셋째, 활용할 수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지식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을지 실용 능력을 갖추라. 교수님은 이제 방황하는 아들을 따뜻한 이메일로 잡아준 아버님이신데 네. 교수님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참 뵙고 싶네요. 몇 년 전에 잡고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실험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고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했던 농부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지만 독학으로 영어도 공부하시고 일본어도 공부하시고 그래서 항상 새벽 2시, 3시 되면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일본어로 된 최신 농업기술 책을 보시고 해가 뜨면 곧바로 논과 밭으로 나가시고 그랬는데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너무 일만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사실 그 기쁜 기억, 아주 즐거운 추억, 그 아버지와의 그런 추억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런 점에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네요. 그래서 아드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그러려고 주셨어요. 애를 쓰고 키웠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나름대로. 네. 자신의 방황하는 아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모아 고스란히 담아낸 책. 지금 시작해도 괜찮아는 생각의 관점을 바꾸는 방법에서부터 공부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까지 진심 어린 충고와 지혜들을 전해주는 아버지 이민규의 사랑의 책이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성격도 바뀔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먹기에 따라서 성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있나요? 교수님 그건 잘 되시던가요? 나는 욱하는 성격을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나는 타고났다. 이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욱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욱하기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욱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라고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네. 네, 그래서 헨리 포드는 전혀 다른 맥락이지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건 당신은 옳다. 그러니까 성격을 바꾸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건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건 당신은 옳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목이네요. 물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해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기 자신이고 치료고.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죠.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인생의 운명은 본인이 선택한 거네요? 물론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네. 그 모든 사람들은 이제 누구나 네. 성공하고 싶은 그런 꿈을 꾸고 또 그렇죠. 청춘들은 취업에 네네, 대한 그렇죠. 꿈,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네, 꿈, 네, 네. 또 자본주의 사회라 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 이런 네. 꿈들을 꾸는데 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비결이 있다면 어떤 네. 것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요? 앞서간 사람을 찾아본다. 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한다. 네. 세 번째, 그대로 실천한다. 네.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도 어떤 아빠가 좋은 아빠인지 찾아보는 아빠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라는 얘기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네, 실천이네요. 물론입니다. 네, 실천을 쉽게 하려면 네,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보면 하기 싫어하는 일들도 많을 테니까. 그러면 그 의지를 강하게 키우려면 네, 그리고 또 실천을 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무조건 하기 싫은 것도 그냥 미루지 말고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네. 예.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건 아니겠죠. 예. 실천. 예. 아무리 좋은 꿈을 갖고 있더라도 사실 그걸 실현하지 않으면 그렇죠. 현실로 만들기는 어렵죠. 어렵죠. 예. 그러니까 꿈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실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돈키호테처럼 예. 도전 정신 하나만을 가지고 그냥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렬하게 사실 전사하는 거죠.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지렛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실천을 하려면 반드시 효과적인 지렛대를 찾아봐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실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이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빅토르 위고라고 얼마 예. 전에 그 영화도 예. 들어왔었죠. 예. 그 빅토르 위고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랫동안 그 방탕한 생활을 하느라고 예. 글을 못 썼습니다. 예. 근데 이제 본인 자신도 글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안 쓰고 방탕한 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뭐 의지력을 발휘해서 정말 진땀을 흘리면서 글을 쓰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지렛대 하나를 찾아낸 겁니다. 하인을 데리고 글방으로 간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몽땅 벗어서 하인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 글을 끝낼 때까지 나에게 옷을 갖다 주지 말라. 다 벗어서요? 네, 속옷까지. 벗어벗고 쓰는 거예요? 네, 그럼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나가게 자기를. 그러니까 의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요. 위대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지렛대를 활용합니다. 네, 그런 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인크로징 테크닉, 뭐 가두리 기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렛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사람은 이제 자기 그 인생에서 소중한 보물이 있기 마련인데 네. 교수님한테 내 인생에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네. 어떤 걸 보여주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디스크인데요. 자료를 담을 수 있는 컴퓨터 디스크입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마칠 때 처음 개인용 PC인 8비트 PC죠. 그때부터 뭐 강의 준비, 논문,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관찰하고 느끼고 또 기록했던 내용들, 책을 쓰기 위해서 수집한 자료들, 독자들이나 저희 가족들과 또 학생들과 주고받은 이메일들, 또 책을 쓰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목욕탕에서 자면서 메모했던 아이디어들, 기록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4만 개 정도의 파일이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까지 썼던 12권의 책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으로도 수십 권의 책이 여기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교수님과 시청자분들의 그 만남이 네. 어떤 시청자분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만남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에 각인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교수님도 네. 살아오면서 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음직한데 네. 그 소중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버크민스터 플러라고 건축가이기도 하면서 수학자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하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벌레 속에는 훗날 그것이 나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주는 그 어떤 것도 없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만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그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의 자기 자신과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최고의 만남은 미래의 자기 자신과의 만남, 우리 속에 잠재된 나비, 잠재된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자기 개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임상 심리 상담 전문가이면서 심리학자인 아주대 이민규 교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강연과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 변화와 성숙, 행복의 길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자기개발서의 홍수 속에서도 이민규 교수의 저서들은 특별한 빛이 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저자 자신의 진심과 세상과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